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을 가지고 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21대 총선 전망입니다.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여 남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총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청주 4개 선거구 짚어봤고요. 오늘은 동남부 4군부터 중부 3군, 충주, 제천, 단양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남부 4군은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건데 현재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지역구죠. 과연 박덕흠 의원의 이 독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동남부 4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곳은 제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사실 박덕흠 의원의 무혈입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곳인데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의로 알려진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설이 돌면서 지금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곽상원 변호사가 출신이 영동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영동과 옥천의 대결 그리고 보은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고 괴산의 향배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인데 벌써부터 지축이 흔들린다고 야단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박덕흠 후보가 이번이 3선째잖아요. 네. 그걸로 들어가셔가지고 재선에 성공하고 이번에 이제 내가 큰일 한다고 3선이다 이렇게 너무 크게 막 하셨는데 갑자기 이 곽상원 변호사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지금 엄청 핫해졌어요. 네, 정말. 근데 이분이 등장이 심상치 않는 게 단순히 지금 남부 3군의 어떤 영향으로 끝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중남부 3군을 떠나서 충북의 정치 판도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충북의 정치 판도가 크게 변화를 가져갈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곽상원 변호사의 출마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관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남부 3군이 한 더불어민주당 쪽이었잖아요. 원래가 박덕흠 의원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용희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여기에 자리를 맹주이셨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후보를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후보를 내시면서 정말 이번에는 한번 탈환을 다시 하겠다. 이게 좀 의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간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주자가 없어가지고 민주당을 지키고 있던 성낙현 충북 자활센터 센터장이 계신데 성낙현 후보가 고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론은 박덕흠 의원에 대항하기가 쉽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물론 민주당 후보로 공천되면 그 공천된 값어치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체 기를 형성했다고 하면 곽상원 변호사의 출마는 또 다른 지점을 만들고 또 다른 지축을 흔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부 3군, 중남부 4군이죠. 지축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곽상원 변호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을 텐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곽상원 변호사 자체에 대한 사람 자체를 막 이렇게 어떤 정치 활동을 충북에서 계속 해오거나 이랬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정치력이 왜 이렇게 강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이죠. 그 지점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이분이 지축을 흔들 수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정치활동 지역 균형 발전. 맞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측면이었었고 그 부분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지역에서 큰 호응으로 다가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 전체 판도를 흔들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곽상원 변호사가 사실상 지금까지 중앙무대든 뭐 어디서도 뚜렷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드러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가시고도 이 지금 이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준비를 좀 마쳤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기대도 그렇죠. 좀 들어요. 저한테 전화 온 거는 어느 그 지역구 주민이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아니냐. 우리 그 남부 3군 그리고 괴산이 또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올 만큼 하여튼 현재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동남부 4군의 관전 포인트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증평, 진천, 음성의 중부 3군인데요. 이 선거구는 현재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현재 어떤 후보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가 맹맹한 데입니다. 맹맹한 예, 여기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데인데요. 같은 당에서는 이필용 전 음성 군수가 대항마로 출마하면서 경대수 국회의원과 이 장을 겨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임혜종 지구당 위원장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이모선 전 서울경찰청 차장이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다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현재 임혜종 지구당 위원장뿐이 없으면서 이슈로 부각이 안 되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맹맹할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못 냈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경쟁이 되고 이슈가 될 만한 후보나 이슈들을 내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탈환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맹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맹맹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막 하지수를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 현재의 의원을 공략할 수 있는 최고 무기들이 나타나고 그 현 의원과 대결점이 대단히 그 여론이 불발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불같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아마 여기는 지금 현재 여당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이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서 이거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아직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눈에 띄는 분이 없다. 그러고 현재 지구당 위원장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이죠. 네, 임혜종 지역위원장이 그래도 열심히 또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임혜종 지구당 위원장은 정부 관료 출신이시죠. 이분이 국토부 출신이신가요? 뭐 이렇게 정부 관료 출신이신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뜨거움을 살리는 데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를 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여론에서 있어야지 현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가 늘 더불어민주당의 숙제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음성, 진천, 증평 지역에 출연할 거다라고 계속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드러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실 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하신 상태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집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아무래도 주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후보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당세만으로는 아무래도 지역구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이름을 알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슈몰이를 하실 것이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에 가면 우리 가끔씩 국회의원 후보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목욕탕에서
표를 움직인다. 막 네. 때를 밀어주고 하면서 이 경대수 국회의원이 네. 이쪽 지역구 가면 경대수 국회의원의 사모님 부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민심을 사로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후보들에게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옮겨가야 되는데 경대수 후보 말고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재 그래서 맹한 지역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또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경대수 의원과의 공천 경쟁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과 지방 기초단체인데 이필용 군수 같은 경우 음성군의 군수였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곳은 음성과 진천과 증평이라는 범위가 광역이니까 아무로서 지역의 그 기초의 군수께서 현재 국회의원과 대적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산이 너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힘들 것 같다. 네, 네. 변호사님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상 이렇게 공천 결과를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동일하게 경대수 의원에 대한 어떤 이슈몰이를 과연 꾸준히 해왔느냐 이걸 보면 기사만 검색해봐도 알거든요. 이름이 뜨는 게 굉장히 드물죠. 이거 자체가 그간 많은 활동을 해오셨겠지만 어쨌든 이슈몰이 하시는 데는 아직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충주 선거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아무래도 이종배 의원을 넘을 수 있는 새 인물이 나올지가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방금은 더불어민주당에 후보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들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으시죠.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곳에는 이제 현재 그 지구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씨입니다. 맹정섭 위원장이 그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을 통해서 많이 얼굴을 알리는 분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충북도 서울 사무국장을 지낸 박지우 소장이 그 현 이시종 시장의 키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전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그 김경욱 차관. 네. 김경욱 차관이 지금 다시 등장하면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특이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박영태 씨라고 했는데 네. 이 법인 택시기사라고 돼 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그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경찰 간부 후보 37기 출신인데 이분이 출사표를 던지셨고 강성우라고 충주시 상인연합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은 그 현 이시종 지사가 국회의원 할 때 그 이후에 계속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그 새누리당의 그 후보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탈환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고지점령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그 현역 의원이신 이종배 의원도 이번이 3선 도전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다들 쟁쟁하시고 강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후보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독특함을 넘어서서 차별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짜 핫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시종 키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박지우 서울 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시종 지사에 대한 그 충주 시민들의 어떤 사랑 이게 상당하죠. 상당히 좀 이름이 있죠. 네. 그래요? 충주시장 한지도 벌써 꽤 됐는데도. 충주시장도 하셨고 또 충주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지사로 가셨는데 그 이시종 지사에 대한 그 시민들의 사랑 이게 뭐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들을 선거판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지우 이 사무소장 출신 이 후보님께서 약간 프리미엄을 얹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자치단체장으로 보면 우리 충주 출신의 이시종 지사가 충주 도지사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조기령 시장이거든요. 네. 광역과 기초의 그 자치단체장이 서로다가 당이 다르고 어떤 다른 장적 속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겨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어떤 광역의 자치단체장이 힘을 발휘할 거냐, 또 기초의 자치단체장이 힘을 발휘할 거냐, 그리고 또 이시종 키드로 일컬어지는 박지우 소장은 어떤 결과를 낼 건가. 그리고 우리 김경욱 차관은 나름대로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교통 분야 전문가로다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대단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충주 선거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제천 단양입니다. 현재 민주당이죠. 이유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권석창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네. 이유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보궐선거에 입성을 한 곳입니다. 이곳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의 장점은 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다가 좀 등극하는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그리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들의 그 긴장감이 팽팽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전 엄태영 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엄태영 시장이 또 나름대로 인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들은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가리지 않고 진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들 쟁쟁하거든요. 네, 네, 게다가 사실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가진 모든 역량과 세력을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천 단양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북 콘서트 이런 거 열린데도 진짜 의리의리하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제일 지금 이제 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현역 의원이 우선은 보궐로 들어가셨고 네. 재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 그다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이 점을 훨씬 더 좀 많이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막상막하의 후보를 내고 있고 네. 또 여기가 당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당이 어느 당이 강색이다 이런 곳이 아니어서 굉장히 정말 이제 후보들이 정말 개개인으로 붙어서 굉장히 볼만한 저희가 될 그럼 거예요. 자유한국당인 엄태영 후보가 선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엄태영 후보는 이 충북대학교 지역 출신이고요. 제천에서 속속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단단하게 다진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제천시장을 그 재선 기간 동안 제천시장을 하면서 그가 내리고 있는 제천에서의 뿌리는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출마를 안 할까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국회의원을 벼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떠한가? 사실 현재 이유삼 의원은 당내에서 입지는 대단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에서는 조금 뿌리가 약한 거죠. 그리고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간사 스토리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고시에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하면서 아예 그 지금 54세인가 이렇게 되시는데 네. 공직을 내리치고 좀 새로운 제천의 도전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분이고요. 이근규 대천시장도 이게 정치 활동을 하다 제천시장을 하면서 시장하는 사이에 얼마나 단단하게 그 자기 지역구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전부 다 뿌리의 깊이가 거의 같은 분들끼리의 조금 싸움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민심 속으로 들어갔는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천 단양뿐만 아니라 지금 남부 중부도 자유한국당은 다 한 분만 지금 후보가 나오잖아요. 네. 왜 다른 분은 없는 건가요? 후보 주자를 키우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남부 3군
중남부 4군도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네. 라고 중부도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충주도 현역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다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제천 지역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엄태영 시장의 뿌리에 아직은 도전할 사람이 나름대로 야당에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만의 그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지역에 새롭게 사실 이제 서울에서 내리꽂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정가에서 키울 만한 인재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계속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역 어떤 전개에서 꾸준히 커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있기에는 큰 무대로 나가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후보라는 이런 자원들이 좀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예, 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그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와 함께하는 정치의 동지들을 키우는데 너무 인색하다. 네. 그리고 맞아요. 보좌관들도 지역 보좌관은 지역에만 있게 하고 서울에서 실제 국회 활동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다. 우린 늘 지역 인재가 없다고 하지만 키우지 않는데 지역 인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지역 인재를 키우려고 하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정치에 입성한 사람들을 서울의 보좌관부터 밑에 기초 단위의 의원들까지 내보내서 성장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21대 총선 전망 동남부 4군부터 중부 3군 충주, 제천, 단양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뭔일 이슈가 개편으로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셨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그 시민을 만나고 싶었고 도민을 만나고 싶었고요. 그 이슈에 공감하는 분들을 좀 도출해내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결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슈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 들으셨나 보네요. 개편은 언제나 또 오니까요. 네.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프로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전달한다는 의미보다 같이 생각해 본다는 의미가 저는 되게 컸거든요. 함께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또 부족함이 있었으면 좀 죄송하고 사장님 다음 개편에 받으세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뭔일 이슈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뭔일 이슈는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저희 CJB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